여기 북유럽의 한 마을에서 한국의 커피 믹스는 싸구려라며 비난하는 스웨덴 남성이 있는데요. 그 옆에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한국인이 서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요리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소피아 에릭손입니다. 스웨덴의 전통 요리를 알리는 일이 제 삶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톡홀름의 식당들을 돌아다니며 리뷰를 쓰고 밤늦게까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생활이 저의 일상이었죠. 특히 제 블로그는 스웨덴 전통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시피로 유명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지도에서나 보던 먼 곳이었습니다. 스웨덴 TV에서 간혹 방영되는 한국 관련 뉴스도 대부분 정치나 경제 이야기뿐이었고 문화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죠. 아시아 음식이라고 해봐야 스톡홀름 중심가의 일식당과 중식당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현지인의 입맛에 맞춰 변형된 맛이라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감바스와 스시를 한 매장에서 파는 곳을 보면서 아시아 음식에 대한 편견이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죠. 매년 12월이면 스톡홀름 시청 앞 광장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립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광장에 줄지어 선 작은 부스들, 달콤한 계피향이 가득한 글로그, 그리고 따뜻한 조명 아래 모여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겨울밤을 수놓았죠. 작년 겨울, 평소처럼 따뜻한 글로그를 마시러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작은 부스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네요. 부스 위에는 낯선 문자로 쓰여진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나중에야 그것이 한글이란 걸 알게 됐지만 당시엔 그저 신기한 모양의 글자들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죠. 간판 아래로는 검은색 패키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그 옆에서 한 남자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운 날씨였지만 그는 두꺼운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정성스럽게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미소였습니다. 지친 기색 없이 각각의 손님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는 것 같았죠. 처음 보는 이국적인 분위기에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삶에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스웨덴에서는 피카 문화가 유명하죠. 하루에 여러 번 커피와 함께 단과자를 즐기는 우리만의 특별한 문화예요. 특히 오후의 피카는 마치 영국의 애프터눈 티처럼 중요한 일상의 의식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오후 3시가 되면 모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게실로 모여들고 갓 구운 시나몬번과 함께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며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즐기죠. 저 역시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신선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수동 그라인더로 원두를 갈아 프렌치 프레스로 내리고 회사에서는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추출한 커피만을 고집했어요. 심지어 제 사무실 책장에는 전 세계 각국의 원두들이 줄지어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날 그 검은 패키지 속 한국의 커피 믹스는 제가 알던 모든 커피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줄지어 선 사람들을 보며 이게 뭐라고. 이렇게들 줄을 서서 기다리지 하는 생각으로 한 잔을 주문했죠. 앞서 주문한 사람들을 보니 뜨거운 물에 봉지를 비우고 저으면 끝나는 단순한 과정이었어요. 커피를 내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모든 것들, 원두의 신선도, 분쇄도, 추출, 온도와 시간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아 내심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한 모금이 제 입안에서 만들어낸 부드러운 달콤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가르고 입안 가득 퍼지는 부드러운 크림의 향과 은은한 커피의 쌉싸름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어요. 평소 즐기던 스칸디나비아식 다크 로스팅 커피와는 전혀 다른 매력이 있었죠.
커피 맛의 깊이만을 추구하던 제게 이런 편안하고 부드러운 커피가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발견이었습니다. 스웨덴의 커피는 대부분 쓴맛이 강하고 묵직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한국의 커피 믹스는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웠고 크림의 풍미가 은은하게 감돌았죠.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게 다가오는 이 맛에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그 부스에서 일하던 한국인 사업가의 열정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손님에게 정성스럽게 커피 맛을 설명하고 한국의 커피 문화를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그가 바로 이준호였습니다. 어느 날 이준호 씨의 가게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진열대 앞에서 커피 믹스를 고르던 중 핀란드에서 온 관광객 무리와 마주쳤어요. 그들은 서로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나누며 커피 믹스 박스를 카트에 한가득 담고 있었죠. 궁금증이 생겨 물어보니 핀란드에서는 이미 한국의 커피 믹스가 유명하다는 거예요. 아, 혹시 코리언 헤럴드 기사를 보셨나요? 이준호 씨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들의 커피 소비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해요. 특히 핀란드는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이 약 12kg에 달한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건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지에서 한국의 커피 믹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커피 믹스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에요. 이준호 씨의 말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커피 믹스 브랜드가 상표권 문제로 공식 수출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였죠. 하지만 그는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북유럽 시장에 진출하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블로그에 올린 커피 믹스 관련 포스팅에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등 주변국 독자들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고, 심지어 일부 호텔에서는 조식 메뉴에 한국식 커피 믹스를 도입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죠.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한 가지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커피 믹스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새로운 문화 현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전통적인 커피 문화가 강한 북유럽에서도 이 간편하고 독특한 맛의 커피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크리스마스 마켓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커피 믹스의 맛 때문이었지만 점차 이준호 씨를 통해 들려오는 한국 이야기에 관심이 쌓여갔어요. 한국의 포장마차 문화부터 김치의 발효 과정, 심지어 한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까지 그의 설명은 마치 생생한 다큐멘터리 같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식사 문화였습니다. 여러 반찬을 나눠 먹는 문화, 숟가락과 젓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독특한 식습관,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의 예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알고 있던 음식 문화의 범위가 너무 좁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이준호 씨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스톡홀름 시내에 작은 한국 식품점을 열 예정이니 한번 방문해달라는 거였죠. 평소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제게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가게는 감라스탄 지역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진열대마다 다양한 한국 식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라면, 김치, 고추장은 물론이고 제가 즐겨 마시던 그 커피 믹스도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매대 위에 놓인 작은 시식 코너였습니다. 이준호 씨는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한국 과자나 음료를 시식할 수 있게 했고, 때로는 직접 만든 김밥이나 떡볶이를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의 가게는 단순한 식료품점이 아닌 작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말이면 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설 정도였죠. 저는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문득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끌리는 걸까? 북유럽에서 한국 커피 믹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음식 평론가로서의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그 이상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됐어요. 스톡홀름 문화원에서 한국어 강좌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처음엔 한국 음식의 정확한 발음과 의미를 알고 싶어서 등록했죠. 하지만 수업이 거듭될수록 한글의 과학적인 제자 원리와 한국어의 섬세한 표현력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도 흥미로웠습니다. K-파프 팬인 10대부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주부들, 한국 기업과 거래하는 비즈니스맨까지 각자의 이유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문화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스웨덴 사회에 스며들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죠.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해줬습니다. 처음에는 자막을 보며 시청하는 게 불편했지만 이야기에 푹 빠지고 나니 그마저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드라마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식사 장면들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제 블로그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발효 음식을 주제로 포스팅을 쓰다가 우리의 전통 음식인 수르스트레밍과 한국의 김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효된 청어로 만드는 수르스트레밍은 강렬한 향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음식이죠. 김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강한 향과 맵기에 놀라곤 했어요. 하지만 두 음식 모두 오랜 겨울을 나기 위해 발전된 지혜의 산물이라는 점이 닮아 있었습니다. 포스팅에서는 두 음식을 만드는 과정부터 비교했어요. 청어를 소금에 절이고 6개월 이상 발효시키는 수르스트레밍의 제조법, 배추를 소금에 절였다가 고춧가루와 젓갈로 버무려 발효시키는 김치 담그기. 서로 다른 재료와 방법이지만 자연의 미생물을 활용해 음식을 보존한다는 원리는 같았죠. 이 글은 예상 밖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댓글란에는 양국의 발효 음식을 비교한 흥미로운 의견들이 쏟아졌고 일부 독자들은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본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현지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연락을 걸어와 한국의 발효 기술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고무되어 문화 비교 시리즈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 스웨덴의 느린 문화를 다룬 글에서는 스톡홀름 지하철역에서 목격한 장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급하게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올라가는 모습과 여유롭게 한 줄로 서서 기다리는 스웨덴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적이었거든요. 또 다른 글에서는 회식 문화를 비교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정시에 퇴근해 가족과 저녁을 먹는 게 당연하지만 한국에서는 회사 동료들과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는 게 일상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차이는 단순한 생활 습관의 차이가 아닌 각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글들을 쓰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한 문화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죠. 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스웨덴 사회에서 살아온 제게 한국의 공동체 문화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지던 개인의 자유 제한이 어쩌면 더 큰 조화를 위한 배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스웨덴의 대형 커피 브랜드 노르딕 커피의 마케팅 책임자 요한 린드가 한국 커피 믹스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는 거였어요. 그의 주장은 한국 커피 믹스가 스웨덴의 전통적인 커피 문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그저 경쟁업체의 견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상황이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죠. 특히 요한이 언급한 문화적 정체성의 위협이라는 표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스웨덴의 정신이라고 말한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또한 우리의 전통적인 피카 시간은
점심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문화적 유산이라는 말도 했죠.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날선 감정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그의 SNS 활동이었어요. 한국 커피 믹스 관련 게시물마다 꼬박꼬박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논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된 것처럼 보였죠. 한국 커피 믹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등장했습니다. 노르딕 커피의 마케팅 책임자 요한 린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었어요. 스웨덴의 전통적인 피카 문화를 지키자는 취지였지만 글 속에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거부감이 묻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한의 글은 의외로 많은 공감을 얻었고 일부 보수적인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죠. 특히 스웨덴의 카페 문화를 연구하는 교수의 동조글이 올라오면서 이 담론은 학술적인 무게까지 더해졌습니다. 이준호 씨의 가게에도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어요. 단골이던 현지 카페 몇 곳에서 주문을 취소했고 일부 손님들은 가게 앞에서 작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정도였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주말에는 10명 가까이 모이기도 했죠. 우리의 커피 문화를 지키자 인공 첨가물로 만든 커피는 가라 같은 문구들이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준호 씨의 가게 제품을 취급하던 현지 카페들의 태도 변화였어요. 평소 친했던 카페 가멜라스탄의 사장은 이준호 씨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결국 주문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다른 카페들도 비슷한 이유로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죠. 요한의 행동이 궁금해진 저는 그의 주변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노르딕 커피의 한 직원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작년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한국 커피 믹스를 맛본 후 이상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날 요한은 평소와 달리 직원들과 함께 마켓을 둘러보고 있었다고 해요. 우연히 이준호 씨의 부스 앞을 지나다가 동료들의 권유로 커피 믹스를 한 잔 마셨는데 그 순간 표정이 굳더니 컵을 그대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는데도 요한은 마치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처럼 손을 떨며 그 자리를 피했다는 거죠. 그 후로 요한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한국 커피 믹스 이야기만 나오면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심지어 회의 중에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다고 해요. 평소 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었던 그의 돌변한 모습에 직원들도 당황했다는 것이 그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요한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에서도 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였고 특히 커피와 관련된 일에는 지나치게 엄격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직원들의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도 어떤 커피를 마시는지 체크할 정도였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단순한 비즈니스적 경쟁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의 행동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적인 면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노르딕 커피 직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몇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요한은 회사 내 카페테리아에서 직원들이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는 것도 금지했다고 해요. 심지어 해외 출장 시에는 본인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가지고 다닐 정도로 커피에 대한 집착이 강했죠. 더 이상한 건 요한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의 책상 앞벽에는 스웨덴 전통 커피 문화를 담은 사진들이 가득했지만 구석에 있는 서랍장 위에는 뒤집혀진 액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우연히 그 액자를 본 직원의 말로는 한국의 어느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정황은 요한과 직접 만나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어요. 비서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의외로 쉽게 승낙이 왔습니다. 스웨덴의 겨울은 유독 길고 어둡습니다. 요한을 만나기로 한 날도 이른 오후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노르딕 커피 본사는
스톡홀름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죠. 건물 로비에서 요한을 기다리는 동안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52년 설립된 이래 노르딕 커피의 역사를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의 컬러 사진이 시선을 끌었어요. 2019년 봄 서울에서 열린 북유럽 디자인 페어 사진이었죠. 요한은 그곳에서 스칸디나비아 커피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요한이 나타났어요. 예상과 달리 그는 꽤 젊었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죠. 책상 위에는 다양한 원두 샘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특이한 건 그의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도자기 컵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도예가가 만든 커피잔이라고 했어요. 서울의 한 도예가가 선물해 준 거예요. 완벽한 비율로 커피를 담을 수 있게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요한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요한의 손놀림은 예술가와도 같았어요. 물 온도부터 추출 시간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했죠. 하지만 그 완벽함 속에 숨겨진 어떤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 커피죠. 우리가 지켜야 할. 그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고 요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실은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이 입을 열었어요. 2019년 서울에서의 강연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죠. 그곳에서 저는 우연히 한 작은 로스터리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한국인 여성이 커피를 로스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카피 레브 소리라고 적혀 있었죠. 민지. 그녀는 제게 커피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한국의 커피 문화는 서구의 것을 모방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킨 거였죠. 하지만 제가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서는 더 이상 적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묻어났죠. 커피 믹스를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품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건 제 자신과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피 레브 소리라는 단서를 들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당시 서울 연희동에 있던 이 작은 카페는 이제 문을 닫았다고 해요. 하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당시 이 카페는 북유럽 커피 문화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는 실험적인 시도로 주목받았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의 흔적도 찾았어요. 그녀는 스웨덴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바리스타였고 북유럽 커피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것이 꿈이었다고 합니다. 요한이 강연차 한국에 왔을 때 민지는 그를 자신의 카페로 초대했죠. 이준호 씨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외로 그는 민지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 그분이요? 한국 커피 믹스의 열렬한 반대자였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커피 믹스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나 비즈니스 경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어쩌면 커피를 둘러싼 철학의 충돌,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었죠. 이준호 씨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민지 씨는 지금 제주도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세요. 전통적인 핸드드립 커피와 커피 믹스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커피를 연구하는 거죠. 갑자기 요한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가 그토록 커피 믹스를 반대했던 것은 어쩌면 과거의 자신과 민지의 꿈을 지키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민지는 이미 그 고정관념을 넘어서고 있었죠. 다시 요한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었어요. 민지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녀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들에 대해서. 어쩌면 이것이 이 복잡한 상황을 푸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만남의 장소를 고르는데도 신경을 썼어요. 노르딕 커피의 본사도 이준호 씨의 가게도 아닌 중립적인 공간이 필요했죠. 마침 시내의 대형 서점에 새로 오픈한 북카페가 떠올랐습니다. 커피의 향과 책의 향이 어우러진 그곳이라면 좀 더 편안한 대화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쪽 조용한 테이블 그리고 요한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커피도 미리 주문해 두었죠. 책장에는 마침 한국의 커피 문화를 다룬 잡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절묘했어요. 대형 서점 안의 한 카페에서 요한을 다시 만났어요. 주말 오후의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저는 이준호 씨를 통해 들은 민지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요한의 표정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조금씩 변했어요. 특히 민지가 제주도에서 새로운 커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소식에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잠시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지의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요한의 설명이었어요. SNS로 그녀의 활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고집스럽게 지켜온 가치가 흔들리는 것 같았다는 말도 덧붙였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천천히 커피잔을 들어 향을 음미했어요. 그러다 문득 전통의 의미에 대해 말을 꺼냈죠. 전통을 지키는 것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 생각했던 자신의 관점이 잘못되었음을 이제야 알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준호 씨의 가게 앞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서도 요한의 사과가 이어졌어요. 자신의 감정적인 대응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인정했죠. 제주도로 향하겠다는 요한의 결심이 이어졌습니다. 민지를 만나고 싶다는 이야기, 그녀가 연구하는 새로운 커피를 직접 맛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어요. 스스로도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이틀 뒤 요한은 제주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노르딕 커피의 최고 경영자와 면담도 끝냈고 2달간의 연구 휴가도 허락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그의 메시지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준호 씨의 가게에는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노르딕 커피의 마케팅팀 직원들이었습니다. 요한이 보낸 거라며 한국의 커피 문화를 배우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이준호 씨는 그들에게 커피 믹스 외에도 다양한 한국의 커피를 소개했고 그들은 진지한 태도로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의 태도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드러났습니다. 노르딕 커피의 공식 SNS를 통해 한국 커피 믹스에 대한 이전 발언을 사과했어요. 회사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요한은 오히려 이를 새로운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커피 문화를 연구하는 특별팀을 꾸렸고 전통적인 스웨덴 커피와 한국식 커피를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이준호 씨의 가게는 이 프로젝트의 중심이 되었죠. 노르딕 커피의 바리스타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한국식 커피를 배웠고 때로는 이준호 씨가 회사를 방문해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언론들도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어요. 전통과 혁신의 만남, 커피로 이어지는 문화교류와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이어 실렸죠.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가 스웨덴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제주도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그녀는 이번에는 스웨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준호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민지의 방문이 이 모든 변화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기대감이 느껴졌죠. 일주일 후면 그녀가 스톡홀름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갈 준비를 하는 동안 도시 전체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스톡홀름 시내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준호 씨의 가게 근처에는 작은 한국 식당이 새로 문을 열었고 현지 카페들은 저마다 한국식 메뉴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대형 서점에서는 한국의 커피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요한도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노르딕 커피 본사의 한 층을
완전히 비워 한 스웨덴 커피 문화 교류 센터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며 민지의 방문을 준비했어요. 스웨덴의 피카 문화와 한국의 커피 문화가 만나자 흥미로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노르딕 커피의 카페테리아에서는 이제 전통적인 필터 커피와 함께 한국의 커피 믹스도 선보이고 있어요. 특히 바쁜 오전 시간대에 직원들 사이에서 커피 믹스의 인기가 높았죠. 반면 이준호 씨의 가게에는 스웨덴 전통 방식의 피카 코너가 생겼습니다. 여유로운 대화와 함께 즐기는 필터 커피 계피향 가득한 시나몬번이 한국 손님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어요. 두 문화의 만남은 새로운 트렌드도 만들어냈습니다. 스웨덴의 전통 과자인 카넬블라를 한국식 다과와 함께 즐기는 퓨전 피카가 SNS에서 화제가 되었고, 한국의 커피 믹스를 활용한 스웨덴식 아이스커피 레시피도 인기를 얻었죠. 이제 스톡홀름의 카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접목하고 있었어요. 어떤 곳은 정통 스웨덴 커피와 한국의 간편함을 조화시켰고, 또 다른 곳은 한국의 디저트와 스웨덴의 피카 문화를 결합했습니다. 민지의 방문을 앞둔 지금 스웨덴의 커피 문화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풍성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지식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북유럽이 한국으로 인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인들을 변화시키는 한국의 저력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오기로는 한국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스웨덴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저희 감동 카페인 팀도 믹스커피는 아침을 알리는 신호로 매일 마시고 있습니다.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는 맛이 믹스커피인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감동 카페인이었습니다.